차은택은요, 어제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최순실과 고영태가 내연관계라고 진술했냐라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즉 검찰에서 진술할 때 그렇게 진술했냐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차은택이 그렇게 추측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영태의 전가를 갖다가 헌재에 조회를 해야 되겠다. 범죄 경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고영태하고 최순실이 내연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버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고영태를 흠집을 내어서 진술의 의심성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이걸 했느냐.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공조하는 관계인데 어떻게 최순실을 망신을 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최순실이란 사람의 속성을 보니까 자기가 망신을 좀 당하더라도 고영태가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놈이다 해서 이 사실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무슨 고영태하고 내연 좀 하면 뭐 어떠냐,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매우 실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죄를 덮어 쓰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죄에 벗어나기 위해서 명예는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지금도 서로 간에 법적 대응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는데, 박 대통령 변호인이 느닷없이 차은택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차은택은 최순실과 고영태가 내연관계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언을 했는데요. 고영태가 아침에 만나자고 해서 첨당동에 있는 무슨 레지던스 레스토랑에 갔더니만 최순실과 고영태가 붙어 앉아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내연관계를 의심했다고 진술을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 분위기가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상황처럼은 안 보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고 전 이사가 최순실과 헤어진 이후 힘들어했다라는 정언도 나왔는데요. 고영태가 차은택에게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최순실과 돈 때문에 성관계를 가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냐는 질문에 최순실과 고영태가 헤어진 이후에 고영태가 힘들고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을 보고 그렇게 혼자라고 생각을 했다. 이러면서 고영태가 최순실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차은택은 두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내가 느낀 감정을 검찰에 진술한 거라면서 기정사실화 하지는 않았지만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고영태가 최순실과 싸워서 헤어진 뒤에 최순실이 고영태 집에 갔다가 젊은 여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해서 싸웠다. 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박 대통령 측의 이중환 변호사는 참으로 구역질 나는 한 남자라고 고영태를 말하면서 이 사람의 거짓말에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면서 고영태는 헌재에 출석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저는 오늘 고영태의 사생활을 이야기하거나 고영태하고의 최순실과의 관계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뭐 오래전에 무슨 뭐 호스트 바에서 만난 이부터 시작을 해서 또 고영태의 무슨 동료라는 사람이 이 진술을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말을 놓는 걸로 봐서는 그 무슨 내연관계로 추측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요, 고영태 전가 기록을 조회하자고 헌재에 요구를 했다가 거절을 당했는데요. 헌재에서는 고영태가 정인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직접 당사자도 아닌데 이를 알아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전가가 있는 사람의 말은 믿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도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고영태의 진술 신빙성에 의심도 있고 조작 의심도 있어 전가 등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을 알아보자는 것이고요.
너무 이런 시점에 기각해서 난감하다고 이야기했고, 서석구 변호사도 고영태가 과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협박을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된 게 있냐 물었고, 최순실과 관련해서 고영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서 이 탄핵소추의 고영태 전가 기록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 대통령 측이 고영태에 대해서 전가 조회를 시도한 것은 최순실의 실체를 처음에 언론에 제보하고 국회 등에서 대통령에 불리한 폭로를 이어가고 또 동영상 등도 고영태가 찍어서 언론사에 돌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영태의 신빙성, 신뢰성을 의심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다고 보는데요. 자, 정말 좀 웃기는 건데, 고영태는 과거 이 엑스타시라는 마약을 2009년에 이렇게 태국의 방콕에 놀러 갔다가 한 개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술과 함께 먹은 걸로 해서 법원에서 1,500만원 벌금을 받았는데요. 과거 펜싱 국가대표 선수로 아시안게임을 에서 금메달도 따고 해서 이렇게 처리한다고 법원에서 선처를 해줬습니다. 근데 엑스타시라는 것이 뭐 히로뽕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고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 위험한 마약으로 취급된 부분이고 클럽 같은 데서 많이 도는 약이죠.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왜 박 대통령 측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변론을 이어가려는 겁니다. 정말로 박 대통령이요,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순교자로 남고 싶거나 더 나아가서 희생양처럼 보이게 하고 싶으면 그 방법도요 당당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전가가 있는 사람의 말, 최순실과 고영태가 내연관계라면 그것이 고영태가 한 말에 원인은 될 수 있겠죠. 고영태도 최순실이한테 버림을 받았거나 자기하고는 이렇게 옛날에 잘 지내다가 차은택이 생긴 이후로 자기는 팽시키면서 장문화 시키니까 옷이나 만들게 하고, 고영태가 화가 나서 홧김에 그런 걸 폭로하려고 했을 수 있고, 인간적인 모욕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내연관계에서, 애정관계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작은 어떻든 고영태가 이렇게 이 방아쇠를 당긴 이후에 우리 사회에 밝혀져야 될 수많은 사실들이 긍정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덮어졌다면 이것 또한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 터졌지요. 국민의 알 권리로 고영태가 만족해 줬다고 봅니다. 자, 고영태가 전과자면 어떻고, 과거에 호스트 바에서 일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전 경력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모든 일에 말을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고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한다고 이렇게 재단을 해야 됩니까?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큰 공익에 기여한다면 그 사람을 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선의의 행동을 할 때 모든 그 행동의 목적이 다 선의에서 비롯되어야 선의의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결과야 어쨌든 처음에 사적인 감정에서 하든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하든 결론적으로 이 전체 국가적 공익을 국민에게 여러가지 이득을 안겨줬다면 그 부분을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 독수 독가론, 즉 입수 과정에서 법적으로 합법적이지 않고 의문이 있게 입수되어서 그 안에 든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도 독수 독가론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즉, 저 사람이 전가자고 저 사람이 과거에 최순실과 내연관계였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이다. 이제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독수 독가론을 제기해서 고영태라는 사람 자체를 아예 그 정언을 갖다가 무산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얼마나 기가 찼으면 언제 재판관이 기각을 시켜버렸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돌아가는 이 박 대통령 탄핵 관련 부분이 불리하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에 대변하는 변호인들답게 떳떳하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특검이 삼성 이재용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부분, 뇌물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특검에 지금 반응이 아침에 나왔는데요. 뭐 저한테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 삼성의 뇌물죄 수사에 대한 추가 반응입니다. 자, 특검은 최순실의 그 모녀의 독일 회사 비덱이 작년 10월 초에 정유라 승마 코치 헬그스트란을 통해서 이번에 덴마크 올브르에 있는 그 헬그스트란 승마장의 주인이자 새로운 승마 코치죠. 덴마크. 이 스웨덴의 맹마 블라디미르를 사들인 사실이 특검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서 확인이 되었습니까? 저는 이거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비덱이 블라디미르 외에 또 한 마리의 명마를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가 말이 한 마리가 아닐 거라 했지 않습니까? 마필 관리사가 붙어 다니는 거 보니까요. 블라디미르를 매입한 시점이 지난해 9월 말에 급히 박상진이가 최순실을 만나러 독일로 뭐 독일이 아니라 덴마크쯤에서 만났겠죠. 그때는 이미 독일이 없었으니까. 간 직후에 보다 은밀한 방법으로 이 정유라에 대한 우회 지원을 약속한 직후에서 삼성과 최순실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승마 지원했을 때 220억 계약 관계를 몰두할 게 아니라 삼성이 플랜 B로 바꾸어서 다시 이제 들켰으니까 은밀하게 헬그스트란 승마장을 통해서 말도 사주고 승마 지원을 해주자라는 부분을 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23일 어제죠. 박상진 사장과 최순실이 말 중개회사를 통해 정유라를 우회 지원하기 위해 플랜 B에 합의한 직후 스웨덴 맹마 블라디미르를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말을 이 오스트리아 출신의 그 헬그스트란 승마장 직원 이름으로 슬쩍 돌려놨는데 한국 언론은 호주 선수한테 팔았다고, 그렇게 오스트리아하고 호주하고 구별도 못합니까?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비덱이 블라디미르를 구입할 당시 계약은 정유라 승마 코치이자 말 중개상 올브르 헬그스트란 승마장 주인인 헬그스트란이 담당을 했는데요. 자, 계약은 헬그스트란이 했다는 겁니다. 그는 10월 중순 스웨덴 에터버리에서 삼성과 250억 비밀 계약을 체결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특검팀 관계자는 비덱의 압수물 목록을 살펴본 결과, 야, 이 목록을 이제서 살펴봤다고 흘립니까? 언론에? 언제 이게 압수됐는데요? 이 비덱 압수물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내가 볼 때 노성일이 갖다 줬을 가능성이 큰데요. 헬그스트란이 10월 초에 블라디미르를 구매한 일정과 일치하는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압수물 분석 결과 블라디미르 외에 명마 한 마리를 더 구매한 것으로 보이며 정유라가 지난 1월 2일 체포되자 명의를 급하게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9월 27일 박상진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최순실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났네요. 정유라에 대한 우회 지원을 약속한 플랜 B는 양자의 공모하에 실행에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건을 청구할 당시 플랜 B는 약속만 하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이 불과 일주일 전에는 플랜 B는 약속만 하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해서 거기에 영장 청구 내용에 플랜 B는 뺐습니다. 여기 플랜 B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강요에 의해서 투자했다 하는데 삼성은 강요에 의해서 최순실을 승마를 돕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강요에 의해서 했던 사람은 9월달쯤 돼서 터지기 시작해서 시끄러워지니까 이제는 손을 떼기로 했으면 떼야지요. 강요를 한 사람이 손을 떼기로 해놓고는 또 뒤에 숨어서 지원해주는 것을, 그것이 실행이 됐다면 이것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강요가 아니죠.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될 명확한 뇌물관계가 성립이 될 만한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요라는 건 이제 주변이 다 아는데 내가 네 돈 못 주게 됐다, 내 이제 협박한 거 해도 소용이 없다, 그게 강요지요. 그래서
이것도 특검이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9월 23일 정씨를 위해서 비타나 V를 구입해준 사실이 보도된 직후 이제 들켰으니 최순실과 만나 플랜 B로 이렇게 가자. 그 플랜 B는 헬그스타라는 승마장을 중간에 끼워가지고 그쪽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은 척하고 사실상 말을 사서 당신들한테 줄게, 이 이야기입니다. 들키니까 또 맹이 돌렸죠. 그리고 플랜 B의 실행은 삼성과 최씨 사이에 오간 자금 성격과 이재용의 뇌물 공여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재용 영장이 기각된 후에 삼성전자 황승수 전무 승마협회 부회장이죠. 이 사람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훈련 지원 계획을 짠 사람을 두 번이나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특검팀은 블라디미르 등 명마 2마리 구매 외에 헬그스트란이 스웨덴에서 만나서 250억을 삼성과 비밀 계약을 체결한 의혹도 확인 중인데 삼성 측은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특검은 황 전무가 플랜 B에 합의한 직후 헬그스트란 승마장이 있는 덴마크 올브루에 건너간 사실은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마 그거 말라갑니까? 헬그스트란 승마장에서 250억 비밀 계약이 체결된 장소로 알려진 스웨덴 에테보리는 배로 5시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저 올브루에서 페리 타고 쭉 가면 바로 스웨덴 건너편에 있습니다. 에테보리. 그 중간에는 발틱 해협이 있고요. 그래서 특검은 조만간에 이 박삼진을 불러서 블라디미르 구매 과정과 250억 비밀 계약 의혹을 집중 추구할 예정이다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9월 말에 A를 포기하고 이제 들켰습니다. 우리 뒤에 숨어서 중간에 한 놈 끼어서 헬그스트란에 끼어서 걸로 가자.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 헬그스트란이 다 보호해주고 거기 승마장에서 숨어있지 않느냐. 9월 1일날 이미 옮겼죠. 덴마크 올브루 헬그스트란으로요. 그러면서 삼성은 이 와중에도 정유라 최순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플랜 B로 넘어갔고 10월달에 이제 중순쯤에 블라디미르하고 명마 한 마리를 더 사줬습니다. 지금 정유라에 대한 변호사 지원이나 그 데리고 다닌다는 5명의 일행의 체류비나 비용 그리고 집 계약 이런 일들을 다 누가 무슨 돈으로 해줬겠습니까? 자, 플랜 A까지는 35억의 현금 지원과 45억의 말과 또 그 각종 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치, 장비 등으로 80억 정도가 지원이 돼서 그것이 1단계에 들켜서 끝이 났는데요. 그 다음에도 블라디미르 말을 또 다른 말을 2마리 사줬다면 그것만으로도 2, 30억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가 들켰는데 강요당한 사람이 강요당한 사실이 들켜서 다 취재하고 시끄러워졌는데 또 B를 해줘요? 이게 강요입니까? 뇌물입니까? 국민들을 병신으로 합니까? 전 특검한테 묻는 게요. 왜 플랜 B가 실행이 안 되고 중단되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헬그스트란 승마장이 수상하다. 그 말 몇 마디 숨겨놨는지 이 블라디미르를 최순실이 사줬는지 삼성이 사줬는지 조사해봐라. 그 다음에 사건 터지고도 계속 그랬다 하면 이건 뇌물 아니냐. 그리고 헬그스트란 그놈하고 삼성하고 정유라 최순실하고는 특수한 관계다. 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플랜 B가 실제로 시행이 되었으면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뇌물인지 확실하다. 그런데 왜 특검은 이재용의 영장 청구에서 강요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이 재판부가 이야기하는데도 그 플랜 B의 블라디미르 관련 부분을 말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만 이제서 그걸 드러내 놓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